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임 완치 훈련입니다. 불임. 또 어떤 경우에는 난임, 그러니까 임신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불임의 정의는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도,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임신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이제 불임이라고 합니다. 불임이요, 지난 30년간 굉장히 증가했죠. 네. 30년 전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임신하려는 분들의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임신했던 시기죠. 그 당시에는요, 불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하 제한이 문제였죠. 너무 많이 나니까 들낳자, 이거였지, 지금같이 이렇게 임신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키우기도 어렵고 이런 세대가 전혀 아니었죠. 네, 그때는 뭐 하나를 낳던 둘을 낳던 셋을 낳던 뭐 제가 본 그 당시에 제가 본 가족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가족이 전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부모가 돌아오고 이제 들어와 하는데 한 명, 두 명 저한테 온 경우입니다.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의 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8명째가 딸이었고요. 8명까지가 딸이었고 맨 마지막에 아들이더라고요. 여하튼 같은 엄마가 낳은 거고요.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었어요? 불임 클리닉 또는 불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인공 임신 또는 뭐 시험관하기, 하여튼 이러한 그 임신에 관련된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는 것들이 불임이 많아졌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불임에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상 이상이 있는 불임, 또 한 가지는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는 불임. 검사상 이상이 있는 불임에는 난자를 만들어내는 난소의 이상, 또 이 난자가 이제 배출을 갖다가 복막으로 해요. 그래서 복막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이제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나팔관에 막혔거나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나팔관의 끝에 가서 이제 자궁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대개 이제 수정은 이제 그 나팔관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여하튼 그 수정된 난자가 자궁에 가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데 그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가 그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이상이 있고요. 남자의 정자가 문제가 있을 때도 검사에 이상이 있는 불임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검사상 이상이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요. 문제는 검사에 이상이 없는 불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불임이라서 이게 힘든데 거기다가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산모의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불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임 또는 난임에 대해서 그간의 치료는요, 그 중에서도 검사상 이상이 있다면 이제 그걸 치료해야 되겠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다 대안이 시험관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검사상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해결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난자를 채취를 하고, 난자를 많이 만든 다음에 증식을 시킨 다음에 그걸 채취를 해서 그걸 끄집어낸 다음에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이 산모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관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험관악인데요. 시험관악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요. 기간도 참 오래 걸려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다 시술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위험성은요. 상당수가 다태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이상이죠. 그냥 쌍둥이일 수도 있고 세 쌍둥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시험관악이죠.
한방도 많이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한방에서 하는 거는 이제 주된 방법이 약,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약이죠. 한약, 침 또는 약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온열 치료. 이제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랫배가 차가워서 그렇다. 네, 이게 이제 한 이유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것으로서 좌훈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그러니까 쑥이라든지 하여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하체에 쪼이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좌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난소 기능이나 또는 이제 이 자궁의 기능을 높인다라는 게 이제 한방 에서 불임을 치료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임신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때 많이 또 한방을 이용하시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시험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관 하기에 임신 성공률을 높인다. 그래서 시술 전에 한방으로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간의 치료라고 한다면은, 닥터유는 이제 아까 검사상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찾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를 개선하는 것이 완치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해결하는 완치훈련을 하라는 거죠.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불임의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적어도 6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뇌는 비대하고 몸은 퇴화한다라는 거거든요. 퇴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남자도 그렇지만은 이제 여성들이요, 과거의 여성들, 30년 전의 여성들하고는 다르게요. 30년 전의 여성은 머리를 덜 썼습니다. 뇌를 더 썼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준비하면 됐어요. 네, 그래서 몸의 기능 중에서, 여성의 몸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겠어요? 당연히 생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쓸 때는요, 몸의 기능이 고스란히 자연적으로 남습니다. 근데 요새 여성들은 어때요? 네, 몸만 가꾸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들 못지않게 이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도요, 이것도 외모 때문에 또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머리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뇌의 기능은 비대해지고 내 몸의 기능은 퇴화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여성 생식 기능에 약합니다. 그래서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이요, 의외로 비만입니다. 비만. 네, 그러니까 비만은요, 몸의 여러 가지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호르몬 체계라든지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식 기능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 비만이 되는 이유 자체도요, 이게 뇌를 많이 써서 비만이 되거든요. 뇌를 많이 쓰면은 내가 힘듭니다. 근데 힘들면은 더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비만이 이 불임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 때, 네, 이미 내가 일을 하든지 또는 관계든지 하여튼 일상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임신 자체가 부담이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임신을 원한다고 겉맘이 생각을 해도 내 속맘이 그 임신을 거부하는 거죠. 네, 이걸 나는 몰라요. 내 속맘이 하는 거니까. 근데 내 몸은 어떻게 되느냐? 내 속맘이 시키는 대로 하죠.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맘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원인이고요. 네 번째 원인은 임신에 대한 겉맘과 속맘이 다를 때입니다. 네, 겉맘은 틀림없이 나 임신을 원해요. 근데 속맘이 어떤 이유가 두려움,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나도 모르게. 네, 그러거나 남편이 무관심해요. 나는 임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무관심해요. 마지못해 응한다든지 이래요. 아니면은 시가가 거꾸로 압력을 해요. 빨리 임신하라고, 애를 낳으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럼 저항하게 되죠. 이게 내 겉맘은 아닌데 속맘에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맘이 작용을 해서 내 생식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원인은요, 네, 부부 관계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정말 부부관계가 원활했죠. 뭐 적어도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관계 수가 적어지면 임신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역설적으로요, 내가 불임이라는 진단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뇌가 생각할 게 많은데 이 불임이라는 진단을 들으면서 또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러면은 다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은 그게 내 몸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다시 또 불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불임의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완치훈련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임신 원하기. 두 번째, 쉽게 하기. 세 번째, 감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부부관계 즐기기. 이렇게 모두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임신 원하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속마음이 그걸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든지 속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든지 뭔가 내가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는 불안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원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즉 내 속마음이 뭔지를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면은요, 친구나 뭐 가족이나 하고 이걸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네, 겉마음은 그냥 당연하게 임신이지만은 속마음이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털어놓으세요. 근데 이것도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좀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상담할 전문가를 만나서 내 속마음이 왜 그러는지 또는 어떤 건지를 털어놔야 이 겉마음, 속마음 합쳐가지고 진정으로 임신 원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임신 원하기, 겉마음, 속마음 합쳐서. 두 번째가요, 일 관계 쉽게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기가 되는데요. 일도 쉽게 하고 관계도 쉽게 하고, 그러려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맘 회복 훈련 그리고 쉼 숙면 훈련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기억하시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 10% 덜하기. 그게 일이 됐던 뭐 공부가 됐던 놀기가 됐던 모임이 됐던 아니면 취미생활이 됐던 다 10%를 덜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내가 쉽게 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작 정말 해야 될 게 있고 그게 일이 됐던 관계가 됐던 뭐 공부가 됐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쉽게 하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 쉽게 하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하기를 하냐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막하죠. 네, 질문에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질문을 자신한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 답을 따라서 하면은 그게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감량입니다. 네, 감량은 한 5kg 정도만 하셔도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5kg만 감량을 하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닥터유의 일주 1kg입니다. 요거는 한 달만 하셔가지고 한 1개월에 5kg를 빼자는 그런 훈련법이거든요. 네,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시고요. 다 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직도 비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 네, 우리가 임신하면은 다 살이 찐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와 태반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게 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이용해서 내 체중에 불필요한 잉여 지방을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고요. 거기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나중에 출산하면은 더 감량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전에 감량, 임신하기 위해서 감량하는 거죠. 임신 중 감량, 그다음에 출산 후 감량. 그래서 오히려 임신이라는 게 내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감량을 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즐기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임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게 즐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부관계 자체가 이게 일이 되고 노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거 날짜 맞춰야지, 가임일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짜서 하려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내가 힘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임의 다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서두르지 마시고 아주 즐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걸 언제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냐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부부관계를 했을 때, 이게 뭐 혼전이건 뭐 혼후건 간에 이럴 때 기억해 보세요. 그 느낌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요, 뭐 집을 옮길 수도 있어요. 네, 꼭 집에서 부부관계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디 내가 즐겼던 장소 가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꼭 임신해야 된다는 강박감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한다. 그러면 임신이 더 잘 됩니다. 어떠세요? 완치훈련, 불임 완치훈련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단지요, 다른 완치훈련은 제가 보통 3개월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 불임 완치훈련은 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까지는 훈련을 해야 되죠.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불임 상당수가요, 이 완치훈련을 통해서 쉽게 임신할 수 있습니다.